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어른 공부라는 책의 뒷부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양순재 작가님께서 73세라는 나이에 출간하신 만큼 인생의 깊이와 지혜가 너무 편안하게 전달돼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구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삶의 깊이를 배우고 방향을 재정비하고 싶으시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럼 양순재 작가님께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실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삶의 이정표. 55년 전 중학교 졸업식장, 사방이 휑하게 뚫린 시골 학교 운동장엔 꽃샘 추위가 몰고 온 칼바람이 불어대고 있었어. 치마 속을 파고드는 바람과 추위 때문에 교정에 선 졸업생 120명은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하지만 이번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40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떠나시는 교장 선생님은 마지막 훈화를 하시면서 깊은 과매에 젖어 계셨어. 그러니 오돌오돌 떨고 있는 학생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넘쳐나는데 그깟 정해진 시간이 대수랴.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선생님의 말씀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었어.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바람에 섞여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꽂혔어. 어디에 가서 살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라. 길고 긴 연설 중 왜 하필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와 박혔는지 모르겠어. 기억해야겠다고 어디에 써둔 적도 없는데 이후 55년 세월 동안 그 말씀은 언제나 내가 사는데 지침이 되었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쩌면 그 고민이 봉사의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었을지 모르겠어.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문제는 어떤 일에서든 언제나 제 1번을 차지하고 있었어. 지금껏 사람에게든 나라에게든 기대를 품고 살아오지 않았어. 기대가 없으니 원망과 실망도 없어. 무엇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의 화두는 줄곧 그것이었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은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 아니야. 아이 중심에 걸려있는 이정표가 아이를 지탱해주는 힘이야. 조기 유학을 고민하기 전에 유능한 과외 선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아이에게 삶의 이정표를 갖게 해주는 것. 어떻게 하냐고?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아이는 저절로 배우게 되지.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내가 만든 작품. 불교에서는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해. 좋은 버릇이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버릇이 나쁜 습관을 만들어 결국 제2의 천성이 된다는 거야. 무심코 한두 번 한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습관으로 굳어지지.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돼. 결국 습관이란 좋든 나쁘든 내가 만들어내는 작품이야. 세상에 나온 아이는 운명적으로 만난 부모의 테두리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어.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배우는 거지. 다행히 품성이 좋고 교양이 있는 부모를 만난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좋은 습관을 가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를 배우며 자란 아이는 건강한 인격을 갖게 되지.
그런 아이는 물렁뼈가 굳어지듯 몸과 마음이 단단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야. 그러나 1등을 목표로 사교육만 쫓아다니는 부모, 감시 카메라 메고 다니면서 아이를 찍어대는 부모, 남편 두고 딴짓하는 엄마, 아내 두고 도둑고양이 노릇하는 아빠, 호시탐탐 못된 처세술만 가르치는 부모를 보며 자란 아이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습관이 무서운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것이 되어 굳어버린다는 거야. 인간은 유동적인 동물이야. 적응력이 좋은 동물이지. 어디서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 인격 형성에도 영향이 미치지. 죄 짓고는 절대 못 산다. 영원히 죄는 못 숨긴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야. 신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할 수 없지.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안타깝게도 교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 국회의원 중 장로가 얼마나 많아. 또 장로가 되기는 얼마나 어려워. 장로라는 위치는 교회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장로가 더 큰 거짓말을 해. 60년, 70년대 서울은 정말 추웠어. 그때는 방 안에 연탄난로를 들여다 놓고 난방을 하는 집이 많았지. 위험하니까 연탄난로를 사각 철망 같은 것으로 둘러 놓았어.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철망을 해놓아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 2~3살 먹은 애들이 벌겋게 달아오른 쇠 난로를 만지면 그대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어리석은 엄마는 어린아이에게 조심하라고 손짓발짓을 해가며 연신 소리를 질러대. 아이에게 위험하다고 주의를 단단히 주고는 잠깐 화장실에 가. 아이는 엄마가 방을 나간 즉시 난로로 돌진해. 엄마가 왜 저렇게 난로를 향해 손짓을 하는지 궁금하거든. 아이는 난로 옆에 가지 말라는 엄마의 말을 가보라는 말로 오해하는 거야. 현명한 엄마는 말로 하지 않아. 아이의 손을 뜨거운 난로에 살짝 갖다 대주지. 그러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기겁을 해.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아이는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난로에 절대 손을 안 대. 3살 아이도 확인이 된 것 앞에서는 허튼 짓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은 좋기만 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차선을 벗어나면 확실하게 손을 보시지. 우리는 그 뜨거운 맛을 확인하지 못해서 거짓말이나 나쁜 짓을 자꾸 하는 거고. 불교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아. 나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좋아해. 인과응보란 자기가 지은 죄값을 이 생에서 다 치르지 못하면 다음 생까지 갖고 가야 하고, 다시 태어날 때 그 죄값을 고스란히 갖고 와서 전부 다 갚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은 전생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성적표라 할 수 있지. 주변에서 보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지질이 고생을 하며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을 보면 저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왜 그리도 힘들게 사는지 궁금하지. 불교에서는 과거의 생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하지.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면 제 아무리 배포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짓을 못할 거야. 그런데 절에 다니면서 인과응보가 무섭다고 배워도 아무렇지 않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뜨거운 맛을 몰라서 그럴 거야.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우리 조상들이 살면서 몸으로 체득한 진리인 거지. 나이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는 말 알지? 아무리 건강관리, 몸매 관리를 잘해도 주름이 생기고 눈도 나빠지고 머리도 새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잖아. 20대 때는 밤을 새워도 거뜬하던 체력이 30살이 넘어가면 서서히 떨어지고 조금씩 아픈 데도 생기잖아. 운동을 해야 하나? 보약을 한참 먹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도 들기 마련이고, 특히 여자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하다가 문득 거울을 보면 전혀적 몸매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웬 아줌마가 떡하니 서 있잖아. 그럴 때도 좀 우울해지기도 하지. 이러니 나이 먹는 걸 무슨 뱀보듯 하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야. 요즘은 동안 열풍이다 해서 다들 마음 놓고 나이도 못 먹잖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또래보다 어려 보이려고 기를 쓰며 살지. 아무리 나이 먹는 것이 싫어도 이놈의 세월은 뱀이나 도랑처럼 피해가고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무조건 겪어야 하는 거야.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데 10년만 젊어도 5년만 젊어도 하면서 세월 원망이나 하고 있어서야 되겠냐고. 내가 당신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서는 행복하고 멀어지기 쉽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 먹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 나이 먹는 것도 괜찮다는 말을 하려고 한다고. 젊은 게 좋은 점, 나이 먹는 게 안 좋은 점은 벌써 이야기했고, 이제 각각 나쁜 점하고 좋은 점만 찾으면 되는 거지. 흔히 젊은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이 꽃다운, 피 끓는 이런 말이잖아.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 방황이란 단어 말이야. 젊을 때 방황하지 않은 사람 드물 거야. 꼭 한밤중에 길 없는 산속을 헤매는 것처럼 뭐 하나 선명하게 정리되는 것도 없고 모두 다 혼란스럽기만 하잖아. 그러다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서서히 방황의 강도가 약해지고 혼란스럽기만 하던 인생이 조금씩 정리가 되지. 자, 이쯤 되면 뭔가 생각이 날 법도 한데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젊은 것이 안 좋은 점과 나이 들어 좋은 점 말이야.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눈 대신 갖게 되는 게 있어. 그렇지, 바로 마음의 눈이야. 이걸 지혜라고 해도 좋고 분별력이라고 해도 좋아. 철이 있다, 없다 할 때 그 철이라고 해도 좋아. 한마디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단 말이야. 젊을 때는 안개가 자욱 낀 것처럼 당최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던 것들이 점점 뚜렷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적어지지. 나무를 봐도 그렇잖아. 어린 나무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밑동까지 휘청거리는데 큰 나무들은 바람이 웬만큼 불어도 초연하게 서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젊을 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당장 세상이 없어질 것처럼 괴로워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일이 줄어들거든. 나이 들고 보면 인생이란 놈이 그렇게 혼란스럽지만은 않다는 거야. 다른 좋은 점도 있지만 나는 이게 제일 좋아. 지혜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거 말이야. 내 식대로 말하자면 인생의 공식을 터득하게 되는 거야. 이건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문제거든. 반드시 그만한 경험을 쌓아야 하는 거란 말이지.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이것도 공짜로 되지는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먹지만 지혜는 그냥 쌓이는 게 아니거든.
흔히 젊은 놈들이 나이 많은 사람 욕할 때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고 하는데 그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야.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늙는 거야. 어른이 아니고 그냥 늙은이라는 거지.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경험과 지식을 잘 버무려서 소화를 해야 자꾸 성숙해지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고집불통에다가 욕심만 많은 늙은이가 돼버리는 거라. 이제 나이 먹는 것도 괜찮아 라는 말의 진짜 뜻을 알겠지? 그냥 나이 먹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 나이 먹는 것도 괜찮을 만큼 잘 살아야 한다는 뜻이란 말이지. 또 하나, 나이 먹어서 좋은 건 옛날에 뿌렸던 씨앗을 추수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야. 내 나이가 인생에서 가을쯤 되는 것 같아. 보기에 따라서는 늦가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추수의 계절이잖아. 근데 나이 60이 넘어서도 안개 속을 헤매듯이 살아야 한다면 흉하지 않을까? 젊을 때는 기운이라도 넘쳐서 여기저기 헤집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것도 안 되는 거. 언제든지 젊은 것들한테 나이만 먹은 늙은이 라는 욕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을 것. 지혜는 나이 먹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야. 이 필수품을 챙겨야 젊은 사람들이 훗날 당신을 볼 때 아, 저분처럼 늙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이 말을 풀어보면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을 적듯이 나이 먹음에 있어서는 당신이 장래 희망이 되는 거란 말이지. 이왕 나이 먹는 거 자신을 위해서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나 희망으로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